21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궁궐한 왕이 승지와 사관을 내보내고 이조 판서 송시열과 이제 왕이 이제 독대를 한 거죠. 송시열과 독대를 하고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된 형편에 처할 것이요. 정예병 10만을 양성하여 기회를 곧장 보아 곧 청으로 쳐들어가자 하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효종 때 있었던 바로 북벌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론 때 그 치욕을 갚겠다는 효종의 결심이 드러난 것이죠. 중심 인물은 효종과 서인의 지도자인 송시열 그리고 이 부대를 이제 관장한 사람은 어영청을 이끌던 이완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효종 때 이 북벌을 위해서 이 키운 부대는 실제로 북벌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당시 청해 어, 국경지대 해룡 흑룡강 쪽에 쳐들어오던 러시아 군대를 어, 물리치는데 원군을 요청했을 때 조총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간 이 정벌을 우리는 이제 나선 정벌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건 아라사 러시아를 말하는 거죠. 이때 나선 정벌에서 두 차례가 출동을 했는데 이때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무기인 신기전이 개발이 되었다. 일종의 뭐 다연장 로켓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세종 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조직이 된 것은 정조 때이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동함이 설치된 것은 고려 말 우왕 때 1377년에 화통동함이 설치되고 이 화포를 이용해서 1380년 진포 대첩에서 외선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명예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사루 전투에 파병이 된 것이 바로 중립외교를 펼친 광해군 때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가상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서인이 주도한 반정 이후 공신 책봉에 불만을 푸는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 이게 이괄의 난이죠. 이게 이제 인조 때 1624년에 있었죠. 근데 그 잔당이 후금으로 도망쳐 세왕을 헐뜯고 잘못된 정보를 봤더니 뒷일이 걱정이야. 그래서 이 이괄의 잔당이 바로 조선 침공을 부추겼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이게 1627년이죠. 자, 정묘호란 때는 뭐 이제 뭐 국왕이 뭐 직접 치욕적인 뭐 강화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평안도 서북 지역 일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 주요 활약 인물은 정봉수라든지 이립 이런 사람들이 용골산성에서 오늘날 평북 지역에서 크게 의병을 이끌고 활약을 했지만 결국 어, 형제 관계의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일단 강화를 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 자, 이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이죠. 1593년 2월에. 그 다음에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 예, 두만강 쪽에 어, 장악을 하고 세종 때인 1449년에 동북 육진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물인 이제 최윤덕 장군은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정벌을 하고 여진을 정벌하고 북서 사군을 또 개척했죠. 자, 위훈 삭제를 공신들의 과장된 공을 삭제를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훈구파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결국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거 이른바 기묘사죠. 중종 때 있었죠. 1519년에 있었고요. 기유약조의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지켰다. 임진왜란으로 일본과 국교가 단절이 됐지만 자 광해군 때인 1609년 이제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서 다시 외관이 이제 복구되고 일본과 국교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었습니다. 자 다음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김육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김육하면 시험 문제 딱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대동법의
확대 건의 삼남지방, 또 하나는 시한역의 도입, 이거를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의 시행에 크게 기여했느냐, 특산물을 징수하던 박람회 폐단을 막은 거 바로 대동법이 되겠죠. 자, 이 대동법은 바로 이 공납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원래 가호별로 특산물을 걷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토지 결수, 토지 예, 면적 또는 토지 생산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산물로 내던 방식을 내기 쉬운 쌀이라든지 아니면 돈으로 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그럼 국가가 필요하는 이 관수품은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특산물로 어떤 이 관수품 조달은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전담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가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상품을 주문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인의 등장은 조선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이 배경이 되었다.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건 흥선대원군의 개혁 중 군역의 폐단을 확실히 마감짓기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것을 바로 호포제라고 하죠. 예.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고요. 풍경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4두를 거두었다. 일개당 뭐 4에서 6두. 자, 이것을 우리는 영정법이라고 하죠. 인조 때 1635년에 전세의 개혁인데 전세를 정액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염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했다. 자, 이것은 군역의 폐단을 개혁한 영조 때 실시됐던 이제 군역법의 어떤 보충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3번과 5번이 되는데, 균역법은 간필론, 농민에게 부담 지우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기 때문에 무려 50%가 삭감이 됐죠. 그러면 그 부족액을 어디서 징수를 하느냐? 바로 이 어염선세를, 자, 균역법을 담당하는 관청이 이제 균역청인데 여기서 관할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이제 지주에게는 결작을 부과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유한 그러한 상민들에게는 선무군감포라고 해서 감투자리 주고 군포를 또 걷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담헌. 자, 이 담헌은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인 홍대용의 호가 되죠. 자, 홍대용은 자신이 직접 사설 혼천이를 만들어서 천체관측기구죠. 우주를 관측한 끝에 무한 우주론과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지전선 등을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것은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갇혔던 우리 조선인들의 시야를 넓히게 되죠. 따라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중심이 왜 중국이 되느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모르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지역이더라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고, 그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의산문답에서 이러한 천체 우주관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해서 수원화성 건설에 크게 기여하게 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되겠고요. 북학이라는 책에서 수리와 배의 이용을 강조하고 우물물 비유를 통해서 적절한 소비를 강조한 사람 북학파 실학자 박재가가 되겠고, 양방전, 허생전, 호질 등에서 양관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하는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고요. 우서라는 책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고 중상적 실학의 선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가에서 마 지역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지역의 역사인데요. 자, 가가 평양인데, 자, 반구대 안각화로 보는 선사시대 생활. 자, 이것은 울산에 있죠. 선사시대. 예, 그 이제 뭐 물고기 이러한 암각화가 나와 있죠. 예, 어떤 주술적 경향의 그러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고액의 소작료에 반발하는 암태도 소작쟁이. 자, 인천이라고 했는데 암태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 자,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남 신안군에 있습니다. 바닷가 쪽. 자, 그다음에 신렙 장군이 배수대의 진을 찬 탄금대 검은고를 탔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오늘날 충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 탄금대에서 이제 우룩이라는 사람이 가야금을 가지고 이제 신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것이 일어난 장소는 대동강 쪽으로 와서 평양으로 온 것이죠. 자, 이것은 평양 쪽이 되겠고요. 평양 군민에 의해서 결국 불태워지게 되었죠. 약탈 등을 입살다가. 그다음에 병란도에서 이루어진 고려와 송의 무역 국제 무역. 이건 울산항이 아니라 병란도는 오늘날 이 강화도와 이 개성 사이 예성강이 있죠. 예성강 하구 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정부와 별도로 뭐뭇을 설치하여 제신들 중 고위관리들이죠. 군무를 아는 자로 당상을 삼아 변방의 일을 대응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변경의 일에 밝은 사를 이제 재상으로 삼는 것, 지변사 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변사로 이제 기구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무를 중심으로 해서 여진족 뭐 이런 거 대처하기 위한 이런 거로 가다가 을묘외란 이후에는 이제 비변사가 처음에는 이제 임시 기구였는데 을묘외변 1555년 이후에는 이제 정식 기구와 상설화가 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무 외에 일반 정모까지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담당하는 최고 기구가 됩니다. 따라서 의정부의 기능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예. 특히 이 조선 후기 최고 권력기구가 되고 가장 그 세력을 떨치는 시기는 바로 세도 정치기 때 이 비변사가 큰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일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비변사를 폐지를 해서 군무 기능은 상군부로 환원을 시키고 흥선대원군은 그다음에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바꿔놓았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것인데, 자,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는데 삼포외란 1510년 중종 때 이때 이제 임시기구로 시작을 했는데 을묘외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가 됐고 흥선대원군 시기에 혁파가 되었다고 그랬죠. 예,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직과 기능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아주 고위 관리들만 했는데 이제 뭐 공조를 제외한 뭐 5조의 판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사도 유수 수도를 주변에 이제 주요 도시 뭐 이런 데까지도 이제 구성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상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정답은 결국 5번인데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상의 낭사로 구성이 된 것은 고려 시대 때 대간 기능을 담당한 것이죠. 그래서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하면서 왕과 신하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 대성 대간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7번 다음 조사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숙종 때의 정치 변화의 한정에 조사한다. 그러면 환국 정치가 되겠죠. 어, 환국 정치라는 것은 숙종이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당적 정치, 어느 한쪽 당에게 정권을 다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국면이 급변하게 되는 것을 환국이라고 하는데, 당시 서인과 남인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세 차례가 있었죠. 경신왕국 1680년, 그 다음에 기사왕국 1689년, 그 다음에 갑술왕국 1694년, 이렇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된 문제는 경신왕국은 서인의 군권 장악에 대해서 이것을 역모로 몰아간 것인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유악, 장막, 기름 먹인 장막을 뭐 숙종 멋대로 남인의 영수인 뭐 허적이 가져갔다, 뭐 등등. 그 다음에 기사왕국은 이제 희빈 장씨와 관련돼서 그 희빈 장씨 소생 원자를 정하는데 서인들이 반대했는데, 이를 기화로 해서 결국 남인이 경신 때는 이제 남인이 몰락을 했는데 기사왕국 때는 이제 서인이 몰락하게 되고요. 갑술은 한국은 숙종의 변덕으로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인현왕후를 다시 이제 복위시키고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남인, 장희빈과 관련된 남인들이.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치열한 서인과 남인의 대립 환국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처음으로 이제 그 사림이 신진사림 동인과 기성사림 서인으로 분당이 되는 것이 이제 선조 때 1575년에 있었고요.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의 대비 문제, 복상 기간 문제로 촉발이 된 기해 예송은 자 1659년 이제 현종 때 있었죠. 이때는 이제 효종이 이제 인조의 차남으로서 왕이 오른 이 효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5년 뒤에는 1674년에는 이제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이때도 이제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웠죠. 자, 세자 추승을 둘러싼 사도세자와 관련돼서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시파와 사도세자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는 이 벽파의 갈등, 이것은 이제 그 바로 영조와 이제 정조 요 사이에 아들이기 때문에 정조의 아버지이고, 이제 사도세자 이모화변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네,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효심에 강한 정조 입장에서는 시파를 많이 지원할 것 같지만, 또 시파 인물들이 정조 때 많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벽파를 특별히 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은 또 할아버지인 영조의 그러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파의 그러한 의리는 인정을 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벽파를 뭐 원칙, 정조의 입장은 원래 원칙 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러한 갈등이 영조, 정조 때 있었고, 이어서 이제 순조 때 이르면은 이 벽파들이 이제 그 순조 초에 이제 집권을 하다가 이제 김조순, 이제 정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돈 관계가 되는 것이죠. 김조순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제 시파들이 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파 벽파가 뭐 아주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뭐 갈등을 일으킨 건 따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한국사 문제 등거 한능검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이고요, 수준이고요. 자, 다음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일어난 을사사화, 이거는 이제 명종 즉위 직후에 있었죠. 그래서 인종의 외척인 대윤 유님 지방과 명종 현직 왕인 윤원영 일파 간의 그러한 갈등, 이때 사림들이 많이 연루돼서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28번 밑줄근 이 왕의 옆쪽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균역 사실, 역을 고르게 한다는 소리죠. 균역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걸 펼친 사람은 영조죠. 바로 영조의 업적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영조는 큰 업적이 민생안정을 해서 이제 균역법을 실시했고, 이제 법의 재정비를 위해서 속대전이라는 것을 이제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뭐니 제일 중요해도 어, 이제 그 왕권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 이유로 탕평비를 성균관 앞에 건립을 했는데, 근데 영조의 그러한 탕평책은 이제 완론 탕평이라서 어느 당파에도 치지 않는 어떤 타협적인 성격. 그래서 어, 탕평책이 이제 당쟁을 뭐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역시 당쟁에 희생이 되었고, 음, 이제 그런 약간 부드러운 탕평이었다면 원칙론을 중시하는 정조는 준론 탕평, 당이 자기 색깔을 내라는 그런 탕평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조치는 영조가 한 것이 맞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탕평비를 세웠다, 속대전을 펼쳐요, 통치제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왕실의 권위를 세우자 경고권을 다시 세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죠. 고종 때. 그 다음에 신의 통공 1791년, 시전상인의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사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한 것은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조 때도 이제 법전 정비가 있었죠. 그것은 대전 통편이 되겠고, 그리고 각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줄론 탕평, 뭐 따로 뭐 상징적 조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성건설, 이거 좀 잘 알아두고, 신의 통공 경제적 조치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은 김홍도가 시사 강령을 이제 중인들의 어떤 시 동호인 모임, 시사 조직 이런 것이 활발한 시기에, 뭐 조선 후기죠. 풍속화가 유행하고 등등등등. 조선 후기에는 문화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다 발달했고, 문화의 향유 계층이 양반이 아니라 서민들도 뭐 중인들도 뭐 폭넓게 향유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성현 등이 음악 이론 음악서인 악학배금을 이제 편찬한 시기는 조선 전기 성종 때가 되겠고요. 정철이 관동멸국 삼인국 등의 작품을 지었다. 이것은 이제 선조 때 활약을 했던 조선 중기가 되겠죠. 임진왜란 이전 그때의 작품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확실한 걸 찾아야 되죠. 자, 판소리가 발달했다. 네. 자, 판소리, 한글. 자, 조선 후기 문학 장르에서 음악에서는 판소리, 미술에는 풍속화, 진경산수화, 뭐 민화 이런 거 알아두시고, 뭐 그다음에 뭐 탈놀이, 산대노름 뭐 이런 거, 이런 종합적인 그런 가무국. 그다음에 문학적으로는 이제 사설 시조라든지 한글 소설 이런 것 등이 이제 발달을 했다. 예. 그다음에 공예에서는 뭐 청아, 백작 이런 것 등이 이제 조선 후기에 그런 발달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서거정이 역대 문학 작품을 편별해 동문서를 표시하는 거, 이것도 역시 성종 때죠. 조선 전기.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점인 직지심체 유조를 간행했다. 이건 고려 말 우왕 때죠. 1377년 공인된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되죠. 30번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자, 이건 또 이제 경제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경제사회상 이현, 종로, 칠패 이 도성을 이제 도나드는 그 길목 쪽에서, 이쪽에서는 이제 도성을 꽉 잡고 있는 상이 시장상이니까 이 변두리 쪽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이 바로 난전, 규모가 작으면 난전이고 뭐 크게 보면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발달하던 시기 민간 상인들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다. 농업, 상업, 뭐 화폐, 뭐 광업 등등등등.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농사에서는 어떠냐? 이양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 예, 이양법이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 그래서 농업의 발달을 가져왔죠. 맞는 내용이고. 자, 상평통보 숙종 때 주된 이 상평통보는 전국적으로 활용됐죠. 예, 맞는 내용이고. 공명첩. 자, 공명첩과 납속책을 통해서 전란 이후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름이 비어 있는 관직 명부를 줘서 이제 이걸 가지면은 이제 양반 신분을 이룰 수 있고 면역 혜택이 되겠죠. 이런 것이 맞고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예, 이건 사상이 되죠. 민간상인. 예, 그래서 세곡곡식을 운반하면서 많은 인원 취득을 했죠.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직전법에 의해 토지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이 과전법 직전법은 이제 조선 전기 때 있었던 토지 지도이죠. 그래서 이제 과전법은 전현직 다 줬는데 직전법은 현직 관료만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존속한 시기는 예, 조선 중기 명종 때까지이니까 보통 조선 후기라면 17세기 이후, 1600년 이후니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